1984 조지 오웰 4월이라 하늘은 맑고 공기는 쌀쌀하다. 시계마다 13시를 알린다. 윈스턴 스미스는 턱을 가슴에 묻어서 세찬 바람을 피하며 승리아파트 유리 현관문 사이로 재빨리 들어서는데 먼지투성이 소용돌이까지 잇따라 들어오는 걸 막을 순 없다. 양배추 삶는 냄새와 낡아서 너덜너덜한 매트 냄새가 난다. 한쪽 끝에서 총천연색 포스터가 앞쪽에 찔린 채 단단히 달라붙어 실내 분위기를 압도한다. 거기에서 정말 커다란 사내 얼굴이 쳐다본다. 폭이 1m나 되는 잘생긴 얼굴이다. 까만 콧수염은 두툼하고 표정은 엄숙한 게 약 40살 정도로 보인다. 윈스턴은 계단으로 간다. 승강기를 타는 건 소용이 없다. 경기가 좋을 때조차 좀처럼 가동하지 않는데 지금은 대낮이라서 전기마저 차단했다. 증오 주간에 대비한 절약 운동의 일환이다. 사는 집은 7층이니 윈스턴은 39 나이에 벌써 오른쪽 발목 위로 하지정맥류 궤양이 생긴 탓에 몇 번씩 쉬며 천천히 오른다. 한 층을 오를 때마다 승강기 맞은편에서 커다란 포스터 얼굴이 노려본다. 사람이 움직이는 대로 눈동자도 움직이도록 정교하게 그린 포스터 가운데 하나다. 밑에는 빅 브라더가 당신을 지켜본다는 문구가 있다. 집으로 들어서자 굵직한 목소리가 선철 생산과 관련된 수치를 발표한다. 오른쪽 벽면에 장방형 금속판을 흐릿한 거울처럼 설치했는데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다. 윈스턴이 스위치를 돌리자 소리는 어느 정도 줄어도 말은 여전히 또렷하다. 텔레스크린이라는 통신 설비로 소리를 줄일 순 있어도 완전히 끌 수는 없다. 윈스턴은 창가로 간다. 작고 연약한 모습과 초라한 몸집이 당원용 파란 작업복 때문에 더욱 허약해 보인다. 금발머리에 얼굴 혈색은 좋아도 살갗은 거칠다. 싸구려 비누와 무딘 면도날과 이제 막 끝난 겨울 추위에 시달린 탓이다. 꽉 닫힌 유리창 너머로 바깥 세상은 여전히 춥기만 보인다. 거리 곳곳에서 소용돌이 치는 바람에 먼지가 일고 종이 조각이 휘날린다. 태양은 환하게 빛나고 하늘은 새파란데도 사방에 붙여놓은 포스터를 제외하면 색깔이란 색깔은 모두 사라진 것 같다. 목 좋은 모서리마다 까만 콧수염이 쳐다본다. 앞집 벽면도 마찬가지다. 빅 브라더가 당신을 지켜본다는 표제와 함께 새까만 눈동자가 윈스턴 눈동자를 뚫어지게 노려본다. 거리에서 또 다른 포스터는 한쪽 모퉁이가 찢어져서 바람결에 펄럭이며 영사라는 단어를 덮다가 드러내길 반복한다. 멀리서 헬리콥터 한 대가 지붕 사이로 스치듯 날아와서 쉬파리처럼 맴돌다 곡선을 그리며 날아간다. 창문으로 사람들을 엿보는 경찰 정찰기다. 하지만 이렇게 엿보는 건 문제가 안 된다. 문제는 사상 경찰이다. 윈스턴 등 뒤에서 텔레스크린 목소리가 선철 생산과 함께 제9차 3개년 계획 초과 달성에 대해 여전히 떠들어댄다. 텔레스크린은 수신과 동시에 송신도 한다. 윈스턴이 내는 소리는 아주 나지막하지 않은 한 모두 포착한다. 그게 전부가 아니다.
금속판 가시권에 있는 한 일거수일투족까지 그대로 포착한다. 물론 자신이 어느 순간에 감시당하는지는 알 수 없다. 사상 경찰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감시하는지 대충 짐작할 뿐이다. 모든 사람을 항상 감시하는 것도 충분히 있을 법하다. 확실한 건 언제든 원하는 순간에 감시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자신이 입 밖으로 내는 소리는 저들이 모두 엿듣고 캄캄할 때 외에는 동작까지 모두 지켜본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 이렇게 사는 게 관습이자 본능이다. 윈스턴은 텔레스크린에 등진다. 이게 훨씬 안전하다. 하지만 등이 보인다는 사실까지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니다. 1km 거리에서 진리성이 침침한 풍경 위로 하얗게 솟아서 거대한 자트를 뽐낸다. 자신이 일하는 곳이다. 이곳 런던이라는, 에어스트립 1 중심 도시라는, 오세아니아에서 인구가 3번째로 많은 도시라는 생각이 막연히 혐오스럽게 떠오른다. 윈스턴은 어릴 적 기억을 더듬는다. 런던이 옛날에도 이랬는지 궁금하다. 19세기 가옥이 지금처럼 낡아빠진 모습으로 늘어서서 벽면은 통나무로 떠받치고 창문은 마분지를 대고 지붕은 함석판을 대고 마당을 둘러싼 담은 들쭉날쭉 기울어서 볼품이 없었던가? 포탄이 떨어진 자리에서 횟가루 먼지가 휘날리고 무너진 잔해 사이로 분홍 바늘꽃이 산계했던가? 포탄이 휩쓴 빈터에 닭장 같은 판잣집이 너저분하게 들어섰던가? 하지만 소용이 없다.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 어릴 적 기억이라곤 아무런 근거 없이 애매하게 떠오르는 화려한 영상이 전부다. 진리성은 겉모습이 주변 건축물과 완전히 다르다. 계단식으로 한 층씩 쌓은 콘크리트가 하얗게 반짝이며 300m 높이까지 치솟은 거대한 피라미드 구조물이다. 하얀 건물 전면에 웅장하게 써넣은 표어 3개가 윈스턴이 있는 곳에서도 보인다. 전쟁은 평화다. 자유는 예속이다. 무지는 힘이다. 진리성 건물은 작업실이 지상에 3,000개, 지하에 3,000개라고 한다. 런던에는 모양이나 규모가 진리성과 비슷한 건물이 3동 더 있다. 주변 건물보다 얼마나 커다란지 승리 아파트 꼭대기에 올라서면 건물 4동이 모두 보일 정도다. 각 건물은 정부 부처가 하나씩 들어간 청사로 정부 기관 전체는 어디든 내 부처 가운데 한 곳에 속한다. 진리성은 뉴스, 연예, 교육, 예술을 관장한다. 평화성은 전쟁을 지휘한다. 애정성은 법과 질서를 유지한다. 풍부성은 경제를 담당한다. 새말로는 진성, 화성, 애성, 부성이라고 한다. 애정성은 정말 무서운 곳이다. 건물 자체에 창문이라곤 하나도 없다. 윈스턴은 지금까지 여기에 들어가기는커녕 500m 거리 이내로 다가간 적조차 없다. 공식 업무 외에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다. 설사 안으로 들어갈 일이 생기더라도 곳곳에 설치한 가시철조망과 철문과 은밀한 기관총 벙커를, 미로를 연속으로 지나야 한다. 심지어 건물 외곽까지 경비병이 까만 제복에 조립식 곤봉을 차고 험상궂은 얼굴로 돌아다니며 철통같이 지킬 정도다. 윈스턴은 갑자기 뒤로 돌아선다. 텔레스크린을 마주해도 될 만큼 무사태평한 표정을 얼굴에 떠올린 다음이다. 그리고 거실을 가로질러
비좁은 부엌으로 들어선다. 이런 시간에 청사를 벗어나느라 식당 점심을 포기했는데 부엌에는 내일 아침에 먹으려고 남겨둔 흑빵 한 덩이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아는 터라 선반에서 술병을 꺼낸다. 승리술이라는 상표는 하얗고 소박하며 액체는 색깔이 없다. 냄새가 고량주만큼이나 느글느글하고 고약하다. 윈스턴은 찻잔에 찰 만큼 술을 가득 따라서 몰려들 총격에 대비하며 물약처럼 꿀꺽 삼킨다. 곧바로 얼굴이 달아오르고 눈물이 핑 돈다. 술에서 질산 맛이 나는 데다 마시는 순간에는 고무곤봉으로 뒤통수를 맞는 느낌마저 든다. 하지만 뱃속이 타는 느낌은 곧바로 가라앉고 세상은 훨씬 쾌활하게 보인다. 윈스턴은 승리연이라는 글씨가 구겨진 담뱃값에서 담배 한 개비를 무심코 꺼내는데 담뱃가루가 마룻바닥으로 모두 떨어진다.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다시 꺼내서 성공한다. 윈스턴은 거실로 돌아가서 텔레스크린 왼편 조그만 책상 앞에 앉는다. 책상 서랍에서 펜대와 잉크병, 사절판 두꺼운 노트를 꺼낸다. 앞표지는 대리석 문이고 뒷표지는 빨간색이다. 거실 텔레스크린은 위치가 독특한데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벽 끝에 설치해서 실내가 다 보이게 하는 게 일반이니 창문 맞은편 기다란 벽에 설치했다. 하지만 그 옆으로 벽이 움푹 들어갔는데 아파트를 지을 때 책장을 놓을 자리로 만든 것 같다. 지금 윈스턴이 앉은 곳이다. 여기에 앉아서 몸을 안으로 당기면 텔레스크린 감시망에서 벗어난다. 소리는 당연히 들리겠지만 현 위치와 자세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모습을 숨길 수 있다. 지금 막 시작하려는 작업을 떠올린 데에는 독특한 거실 구조가 한몫했다. 하지만 서랍에서 꺼낸 노트도 마찬가지로 한몫했다. 우선 너무나 아름답다. 낡아서 약간 누렇긴 해도 종이가 매끄럽고 보드라운 걸 보면 최소한 40년 안짝에 만든 건 아니다. 아니, 훨씬 오래전에 만든 거라고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빚는가에 들어갔다가 곰팡내 풍기는 조그만 고물상 진열장에서 그걸 보는 순간 윈스턴은 갖고 싶다는 욕망에 휩싸이고 말았다. 방언은 일반 상점에 들어갈 수 없지만 엄격하게 지키는 규칙은 아니다. 구두끈이나 면도날 등 다른 데서는 구할 수 없는 생필품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변을 재빨리 살피고는 안으로 슬쩍 들어가서 $2 50센트의 노트를 샀다. 당시만 해도 그걸 사서 어디에 쓰겠다는 목적이 있는 건 아니었다. 하지만 가방에 넣어 범죄라는 느낌에 시달리며 집으로 가져왔다. 노트에 적힌 내용은 하나도 없지만 소지한 자체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윈스턴이 시작하려는 건 일기를 쓰는 거다. 불법은 당연히 아니다. 법 자체가 없으니 불법도 없다. 하지만 들키면 사형이나 최소한 강제노동 수용소 25년형을 받을 수 있다. 윈스턴은 펜촉을 펜대에 꽂고 기름기를 닦아낸다. 펜은 서명할 때조차 사용하지 않는 구식이지만 아름답고 보드라운 종이는 볼펜으로 끼적거리는 대신 진짜 펜촉으로 쓰는 게 훨씬 잘 어울리겠다는 느낌 하나 때문에 남몰래 어렵사리 구했다. 사실 윈스턴은 손글씨가 익숙하지 않다. 아주 짧은 글 외에는 구슬 기록기에 대고 말하는 게 일반인데 지금 하려는 작업은 당연히 그럴 수 없다. 윈스턴은 펜에 잉크를 적시고 잠시 망설인다. 온몸에 전율이 인다. 종이에 글씨를 쓰는 데는
엄청난 결단이 필요하다. 그러다가 조그만 글씨로 어설프게 쓴다. 1984년 4월 4일. 그리고 몸을 뒤로 젖힌다. 무력감이 온몸을 완벽하게 휘감는다. 다른 무엇보다 올해가 1984년이라는 확신이 없다. 자신은 39살이 확실하고 태어난 해는 1944년이나 45년 정도니 1984년이 맞는 것 같긴 한데 요즘은 햇수를 1, 2년 안짝으로 정확하게 맞춘다는 게 완전히 불가능하다. 일기장에 기록한 날짜가 애매하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 갑자기 이중사고라는 새 말까지 떠오른다. 자신이 정말 터무니없는 일을 지금 막 시작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실감난다. 갑자기 묘한 생각마저 떠오른다. 내가 누구에게 보이려고 일기를 쓰는 거지? 미래를 위해?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위해? 사람이 미래와 어떻게 소통한단 말인가? 그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미래가 현재와 비슷하다면 자신이 쓴 일기에 관심을 보일 사람은 없고 현재와 다르다면 자신이 힘들게 기록한 내용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을 테니 말이다. 윈스턴은 가만히 앉아서 종이장을 멍하니 바라본다. 텔레스크린에서 뱉어내던 소리는 귀에 거슬리는 군대 음악으로 변했다. 이상하게도 속마음을 정리할 힘을 상실한 건 물론 애초에 쓰려고 하던 내용조차 잊어버린 것 같다. 아, 지금 이 순간을 준비하느라 몇 주나 마음을 다졌던가. 용기만 있으면 된다고 얼마나 다짐했던가. 글을 쓰는 행위 자체는 쉽다. 머릿속 독백에 몇 해 동안 끊임없이 시달렸으니 그걸 종이에 옮기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그런 독백조차 말라버리고 말았다. 게다가 하지정맥류 궤양을 앓는 발목 부위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근질거렸다. 하지만 마음껏 긁을 순 없다. 긁기만 하면 염증이 생기니 말이다. 시계 초침은 째깍거리고 윈스턴 머리에는 앞에 놓인 텅 빈 종이와 간지러운 발목과 울려 펴지는 군대 음악과 술을 마셔서 살짝 감도는 취기만 가득하다. 그러다가 갑자기 완벽한 공포에 빠져들며 글을 쓴다. 자신이 하는 행동을 막연하게 느낄 뿐이다. 조그맣지만 어설픈 글씨가 삐뚤삐뚤 채운다. 문장 첫머리를 대문자로 쓰는 건 물론 문장 끝에 마침표를 찍는 것도 잊은 채. 1984년 4월 4일. 어젯밤에 영화 몇 편. 죄다 전쟁 영화. 그러나 괜찮은 영화는 지중해 인근에서 피난민을 가득 태운 선박이 폭격당하는 내용. 덩치가 커다랗고 뚱뚱한 사내는 열심히 헤엄치며 도망가고 헬리콥터는 그 뒤를 쫓는다. 관중이 재미있게 구경하는데 처음에는 물속에서 돌고래처럼 허우적대는 사내가 보이더니 곧이어 헬리콥터 조준기 사이에 잡히고 몸뚱이에 구멍이 뻥뻥 뚫리고 주변 바닷물은 붉은색으로 물들고 구멍으로 물이라도 들어차는 듯 몸뚱이가 순식간에 가라앉는데 관중은 그 모습에 폭소를 터뜨리며 환호한다. 이번에는 아이를 가득 태운 구명보트가 나타나고 헬리콥터는 그 위를 맴돈다. 유대인으로 보이는 중년 부인이 뱃머리에 앉아서 3살쯤 된 사내아이를 꼭 껴안는다. 아이는 겁에 질린 채 비명을 지르며 엄마 가슴에 머리를 처박는 게 몸뚱이를 뚫고 안으로 들어가서 숨으려는 것 같고 엄마 역시 새파랗게 질린 채 아이를 끌어안고 달래며 최대한 감싸는 게
마치 자기 몸뚱이로 총알을 막으려는, 그래서 아이를 구하려는 것 같다. 그런데 헬리콥터는 20km 폭탄을 떨어뜨려 끔찍한 섬광과 함께 보트를 박살냈다. 헬리콥터가 전면에 부착한 카메라로 쫓아가는지 아이 파라나가 공중으로 오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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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오르는 장면은 놀라울 만큼 생생하고 당원 지정석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오는데, 아래쪽 노동자 지정석에는 어떤 여자가 아이들에게 저런 걸 보여주면 안 된다고,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건 잘못이라고 갑자기 소리치며 소란을 피우다 경찰에게 끌려나간다. 하지만 여자가 험한 꼴을 당할 것 같지는 않다. 노동자가 하는 말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노동자가 의뢰 보이는 반응에 사람들은 결코